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22년 1월부터 지금 22년 8월까지 거의 쉬는 날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22년 상반기 때 그 합격하신 분들의 뭐 어떤 노하우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전혀 제가 업로드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이 처음에 제가 그 띄워놓은 거는 그 연세대학교 교직원과 연대 의료원에서 그 연세재단이죠. 예. 그 항상 매년 1월 달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시험이 바로 이 재단의 승진 시험입니다. 승진 시험이라고 하는 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채용 시험보다는 조금 경쟁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내부인들의 어떤 경합 과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인사과에서나 기업의 입장에서 그 타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문제의 범위라든지 그리고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꽤 많이 논의를 하고, 그리고 예상 문제도 많이 뽑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21년 12월부터 22년 현재까지 업로드한 자리가 한 개도 없어요. 저도 이제 설날 이후로는 쉬는 날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22년 8월 이제 광복절이 다 된 정도에 저도 이제 휴가 기간을 가지면서 업로드를 하게 된 겁니다. 반가워요. 일단은 그 22년 첫 문을 열었던 학교가 원래 연세의료원의 승진 시험이어야 되는데, 연세의료원이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달로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대 교직원 시험도 역시 같은 재단의 승진 시험이다 보니까 같이 연기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2년 첫 시험은 이제 C 대학교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연세의료원이 두 번째였는데, 예, 그 양상은 비슷해요. 연세재단은 항상 그래서 그 매년 첫 시작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승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연말 연초 분위기는 좀 느낄 수 없다, 이런 특징이 있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교직원 한 분과 그리고 의료원 한 분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두 분 다 승진을 하셨고요. 그 2021년 같은 경우는 그 저랑 연락이 됐던 분들은 195명. 그 중에서 이제 그 수업 특성 자체가 여러 사람을 놓고 수업하는 게 아니라 전부 개인 수업의 그 문장 교정이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수업 시간을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총 145명하고는 만났고, 그리고 이제 122명 같은 경우는 합격을 하셨는데 23분 같은 경우는 탈락을 하셨다. 그리고 21년을 지나서 22년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수업하신 분들과 수업 내용을 정리하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정리한 파일의 그 폴더를 보니까 대략 35명까지는 정리가 됐는데 아직 그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대략 1년 동안 만나는 분들은 한 12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개인 수업이겠죠. 네, 물론 이제 뭐 고정적으로 하시는 비상계획관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일정 그 기업의 승진 시험이라든지, 민간 기업의 승진 시험 중에 논술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대학 교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시험의 일정 자체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연세의료원이나 연세재단의 연세대학교 교직원분들도 다 비슷한 환경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문자 온 시기가 2021년 12월이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의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는 이번에 꼭 승진을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겠죠.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고 11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마스가 있고 설날 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시험이 1월 9일, 그러니까 1월 둘째 주 바로 시험을 보는
상황이라면은 11월부터 시험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에 시작하시려면은 가능하면 이제 그 연말 거의 내놓고 사시잖아요. 연세대상 준비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환경에서 좀 개인의 휴가 시간은 좀 접어두고 승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런 시간에 배정을 하죠. 근데 대부분 뭐 열의 아홉, 열의 10명 전부 다 이제 지금 재직을 하고 계시니까 요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퇴근한 이후에 보통 시간이 잡죠.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그 기존에 준비하셨던 분들하고 양상이 좀 달랐어요.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제가 첫 1회차, 2회차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다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듣는 것도 좋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이렇게 썼는데 한번 이걸 그 선생님이 읽어보고 이게 왜 탈락을 한 건지 그리고 왜 승진을 못했는지를 좀 분석을 해달라 라고 요청이 오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험 보신 분이 작년에 답안지를 쓴다 생각하고 작성해 놓고 그걸 보내주고 나서 그거를 첨삭하는 방식으로 먼저 피드백을 드리고 이제 제가 풀어드린 방식으로 진행했죠. 제가 이제 답변에 이렇게 초안 보내주시는 분들은 너무 좋다. 왜냐면 이게 내가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를 아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수업이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잘 되겠죠. 예, 그래서 이런 답을 남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줌 링크를 보내주시나요? 라고 하죠. 그 줌 링크 같은 경우는요, 온라인 수업의 기본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성함하고 이메일 주소를 먼저 물어보는 이유가 가장 그 편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출장 중이었나 봐요. 그 링크 발송 후에 문자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대화가 오고 갔고요. 그래서 이제 2회차 때도 이렇게 수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대화 내용이죠. 그리고 사실 그 이분 같은 경우는요, 그 연세 의료원이 생각보다 그 코호트 격리가 시작되면서 이때 수업을 못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후 일정은 뭐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 이유가 코호트 격리가 우리가 어떤 그 예상을 해가지고 예상 그 수업 시간을 잡아도 그게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충분히 그 상황을 반영해가지고 그 이후에 수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논술과 학생들의 논술은 좀 달라요. 학생들은 대입이 가장 큰 목표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퇴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출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오히려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 충분히 이제 이후에 시간으로 배정을 하게 되고요. 네, 이런 대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가 됐어요. 이제 시험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남은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죠. 코호트 격리에 의해서 퇴근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근무가 바뀌면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 가능한 시간과 불가능한 시간을 알려주면 이후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다시 일정이 정해지는 거고요. 자, 이 대화 양상은 좀 달라지죠.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초창기에는 그냥 풀어드리는 방식인데 그 이후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좀 문제를 미리 보내드려야 돼요. 왜냐면 어느 정도 푸는 과정을 통해서 강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언어로 바꿔쓰기, 고쳐쓰기까지 하면서 어느 정도 강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문제를 그냥 수업 시간에 딱 보여드리는 것보다
미리미리 보여드려가지고 어떤 뭐 개인적인 연습이라든지 계율을 짠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알아보고 입장하시는 게 훨씬 그 효율적인 수업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승진 시험은 보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확률 높은 문제, 그리고 이제 보도 듣도 못한 형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당황스러우니까 이런 문제, 아니면 최근에 반영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이 세 가지 보기가 있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출제 확률이 높은 문제가 나왔고요. 이 영역에 있어서는 연세재단의 시험은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가장 그 확률이 높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타 기관에서 출제되고 있는 문제 중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약간 그 경합 과정과 변별성을 주기 위해서 그 당황스럽게 하는 문제는 형태가 있는데, 항상 연세재단의 승진 시험은요 이 확률이 높은 문제, 그러니까 나올 법한 문제들을 꽤 많이 다뤘어요. 실제 시험도 그렇게 났고 올해도 똑같이 났고 작년에도 그랬다는 얘기죠. 비슷한 그 통사 구조의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쯤 돼서 이제 시험을 보신 것 같아요. 시험을 잘 보라고 이제 그 메시지를 남겨놨고요. 그리고 이날 이제 시험 끝나고 나서 통화가 좀 됐겠죠. 그리고 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대응했고요. 이런 내용으로 썼는데 어떤 부분은 좀 아쉽지만 어떤 부분은 잘 쓴 것 같아요.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죠. 그런데 사실 그 이런 피드백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말로 설명하는 방식, 한 영역은 또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그 이메일로 작성해서 보내주는 방식,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뭐 카톡으로 보내주거나 이런 경우의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어서술, 문어서술 이렇게 나눠봤을 때 문어서술이 확실히 정확한 점수가 나오긴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통화로도 충분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왔고 그 실제 시험에 나온 문제에 충분히 잘 대응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연습한 문제가 나와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제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죠. 왜냐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우리가 연습을 했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사실 거기에서는 변수가 별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 거의 94점, 97점 정도가 분포될 테고, 그리고 이제 그 제 예상에는 아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 우리가 연습했던 문제가 나올 확률은 대략 7, 80% 정도가 되고, 그리고 7, 80%의 확률에서 실제로 남는 점수도 대략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점, 12점 정도의 그 남는 점수가 생겨요. 그러면은 이 남는 점수의 질량은 그 다른 시험 그 영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면접도 있고 다른 영역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선전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것을 메꿔줄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좀 남는 점수로 논술에 대응하는 것이 좀 유리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논술을 잘 본 분이 최종 합격에서 떨어진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걸 반영해서 보면 충분히 합격을 할 것 같다 라고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공지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이제 힘들 것 같다, 그래서 나머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라고 하고, 저는 아니다, 뭐 그게 걱정할 거 없을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빅데이터는 그 논술에서 실제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실제 문제가 나왔을 때 그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대응을 했을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합격할 수 있겠다, 이 빅데이터가 얘기하고 있는 그 확률,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합격했다는 걸 충분히 유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올 만한 문제와 연습 주제에 잘 대응하시면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하면은, 자, 이때는 3월 8일은 뭐가 있었냐면은 저는
그 최종 합격이 나온 줄 알았는데 그 면접 일정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3월 달에 보고 이제 총 그 최종 합격은 4월 달에 난 것 같아요. 이제 3월 8일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은 면접은 언제다. 그리고 면접이 걱정되지 않는 건 저뿐인가요? 뭐 매우 기쁘네요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논술에서 남는 점수는 면접에서 변별성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면접과 논술을 비교했을 때 항상 논술이 높아요. 그래서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4월 12일 날 최종 합격 소식을 받았다. 그리고 저는 승진할 걸 알고 있었다. 이런 대화의 양상이 있고요. 네, 이런 대화의 양상이 있고 이제 이 대화의 양상은 이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그 승진 시험이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때는 이제 그 4월 중순이 어느 시기냐면 다른 기관 논술도 발표를 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세재단의 시험도 이 당시에 최종 합격이 나왔지만 타 기관의 논술도 이 당시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 합격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가긴 했는데 일반적으로 승진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승진하는 게 부담되기도 하고 승진 시험도 부담되면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우리가 채용이라고 비교했을 때는 채용보다 승진이 훨씬 쉽죠. 왜냐하면 제한 경쟁이고 그리고 그 내부의 시험이다 보니까 그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영역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배려와 가오가 있는 상황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봤을 때는요, 승진 시험은 최소 조건과 최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충분히 승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 영역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데, 물론 처음에 승진 시험을 준비한다, 그리고 이제 나의 경쟁자들은 어떻게 되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버거워 보이는 것도 사실인데요. 생각보다 그 준비 과정이 일반적인 채용이나 이런 거에 비교하면 굉장히 수월하다. 그러면은 승진을 했을 때와 채용을 했을 때의 기본적인 대우는 어떻게 되냐면 승진을 했을 때가 훨씬 상황이 좋습니다. 왜냐면 그 이제 승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의 직장의 지속 가능성도 보장되고 대우도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통 여유를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예외 없이 합격을 하셨고, 조금 그 일정을 너무 빡빡하게 잡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월 9일날 시험 보는데 크리스마스 이후에 연락해서 새해 밟고 나서 봤다라고 하면 5일, 7일밖에 없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각보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첨삭을 좀 많이 받아보고 실제로 내가 이렇게 썼을 때 실제 점수는 몇 점 정도가 통용되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나서 시험을 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런 결론으로 귀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22년에 그 승진하신 분들 자료는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그 생각보다 승진하신 분들이라든지 합격하신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 기존에처럼 제가 뭐 그 수업 끝나고 이렇게 올려봐야 하루에 한 두세 개를 크게 업로드하지 못할 것 같고요. 하루에 하나 정도만 업로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22년에 승진하신 연세재단의 합격자분들 매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그만큼의 승진에 의해서 그 초심을 지키고 열심히 근무하셔가지고 올해는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연세재단 승진 시험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네, 이후에는 이제 서울대학교 교직원에 대해서 한번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